중학교 때부터도 있었고 고등학교 때도 있었고 너네는 시집만 잘 가면 되지 않냐는 식으로. 저는 그런 걸 당해도 그렇게 하지 못했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삼 월이 되면 말이죠. 학생들 새 학교, 새 학년, 새 친구들 이렇게 만나서 적응하기도 힘든 시간인데 갑자기 스쿨 미투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부산의 여성 단체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미투 운동 대책위를 조직하고 정말 이 문제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다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이재희 부산 성폭력 상담센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스쿨 미투 문제 한번 소장님 모시고 짚어봐야겠는데요. 저는 놀란 게 이번에 나타난 부산의 두 곳의 살인여고 졸업생이나 재학생들이나 너도 나도 터질 게 터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이게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거 내 딸아이 이거 알고 어떻게 이 학교 보낼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었어요. 자기 품 안에 쏙 앉혀놨다든지 담배 냄새 나는 손으로 만졌다든지 뽀뽀하려고 했다든지 이런 이야기들 배를 아이고 내 이야기는 차마 못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성폭력 상담소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런 고민들 들어오는 편인가요? 네, 그렇죠. 특히 작년에 이제 미투 운동이 시작되면서 네네. SNS나 아니면 포스트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이제 성추행 경험 그리고 여성 혐오적인 발언 그리고 성희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학교 교사분들이 이제 여학생을 학생으로 봐야 되는데 또 뭡니까? 스승이 제자를 보지 않으면 뭐로 본단 말입니까? 여성이라는 어떤 방점을 찍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이라는 어떤 그 방점을 찍으면서 성적 대상화를 시키니까 아이들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이 들고 나는 그냥 학교에 공부하러 왔는데 내가 왜 이런 성적 희롱을 당하고 어떤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용기 내어서 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거리로 한번 나가봤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를 사는 오늘날의 여성들이 이런 일을 어떤 경험들이 있으신지 어떤 불쾌한 경험들이 있으신지 한번 육성으로 들어보고 싶어서 거리로 나가봤는데 한번 준비된 영상 보시고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단을 제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뒤에서 엉덩이를 때린다든지 근데 되게 기분 나쁘게 때리고 그런 것도 있었고 저희 학교가 명찰이 한자로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위치가 교복의 가슴 위쪽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한자 뭐라고 써 있는지 보겠다면서 그걸 명찰을 굳이 손으로 잡으면서 그런 신체적인 접촉들 근데 그게 되게 많았고 되게 일상화돼 있었고 학생들끼리 모여있을 때 기분 나쁘다, 변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경험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냥 그렇게 졸업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교복이 짧다는 뭔가 그렇게 짧지도 않았는데 짧다는 이유로 규제한다고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막 만진다거나.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생각해보면 여자인 친구들한테 그런 농담도 많이 던졌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점점 번지면서 저도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마지막 인터뷰한 저 청년 참 훌륭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어제 저 인터뷰를 하면서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놀랐던 게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여성들이 저런 경험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마이크를 들이댄 여성들이 대부분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저도 나이가 이제 50대가 넘었는데요. 제 주위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서 야 우리도 그때 정말 맞습니다. 저기 소장님도 저 여학교를 나오셨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보면서 야 우리 옛날에 어떤 선생님은 저게 따르면 다 성희롱이다. 저거 전부 다 그 남녀 차별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전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고 그리고 이렇게 당하고도 불쾌한 기억만을 갖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성에 대한 감수성이 높고 되게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 대한 권리도 주장하게 되고 그래서 미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회가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씩 변하고 있다는 그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부산교육청의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성민감도와 또 교사들이 생각하는 성에 대한 어떤 그 뭐 희롱적인 판단 여부라든지 또 뭐 성차별적 발언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획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조금 저 뉘앙스가 아이들이 조금 예민하게 반응한다 뭐 이런 저 답변에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저렇게 생각하시는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교육청 인터뷰에서 들었었어요. 교육부가 최근 5년 동안에 성비유 관련 교육 징계 자료를 발표했는데 지난 2018년 지난해 9월까지 총 600명이 전국적인 상황이네요. 징계를 당했는데 그중에서 41.8%가 교단으로 복귀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교단 복귀가 생각보다 쉽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저희도 이제 뭐 언론에서 이슈가 될 때 보면은 뭔가 성폭력이다 하면은 교사를 엄중하게 징계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실제로 사건이 아주 심각한 사건이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공무원법에 속하는 교사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립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사립교원법에 또 속하는 교사가 그러다 따로 보니까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무원법에 속하는 교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무원 징계법 따라서 상당히 이제 그 절차가 까다롭고요. 네. 그리고 사립법 같은 경우에는 징계권 자체가 법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각 개개인의 사립학교 법인들이 갖고 있네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파면하라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네. 그 이사회에서 안 하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좀 전체적인 법 개정도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어 더불어서 지난해 부산 지역의 그 성폭력 교직원 징계 현황도 한번 자료가 나왔는데 보면요. 뭐 성차별, 해임도 있고요. 파면도 한 분이 있는데 지금 부산의 초중고에서 사립과 공립의 비율이 한 6대4 정도로 공립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공립이 많은데 징계받은 건수는 사립이 총 13명, 국공립이 4명에 불과하단 말이죠. 사립이 훨씬 많은 이유가 그래서 이제 숫자 상으로만은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제 네. 문제 제기가 많았던 학교가 사립이었기 때문에 네. 사립 친구들이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 애들은 징계가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게 꼭 사립이라서 공립이라서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 은폐되어 있고 말하지 네.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용기를 내어서 말했을 때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서나 사립학교에서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보여준다는 게 문제인 거죠. 더 큰 문제는. 안 보여준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실효성이 없다라는 거죠. 실효성이 없다고? 돌아오고 있고 네. 그리고 징계를 많이 받지 않으니까 친구들이 위투를 하거나 문제 제기하기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게 소장님의 지적은 사립 공립할 것 없이 이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데 거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당국도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동안의 문제였다. 네네. 예,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지금 준비된 화면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S여고 관련해서 인터넷에서 올라왔던 글들입니다. 전체 선생님들하고 학생들 다 강당에 불러 모았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문제가 됐던 선생님 두 분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이 다 강당에 올라가서 아이들한테 사과를 했고 또 선생님도 우시고 아이들도 왜 해당 안 되는 선생님들이 저러셔 하면서 아이들도 미안해서 어떻게 보면 울었고 뭐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해당 선생님들은 정신병원 약을 먹고 있으니 뭐 이런 식의 사과가 아닌 뭐 이렇게 이상한 해명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이대로라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수조사하고 개선하려고 하니까 다행으로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전수조사를 하는 거는 면허를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다른 피해가 있는가 네. 또 봐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해야 될 건데. 절차인 건 분명하고요. 분명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전수조사를 하기 앞서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우선돼야 되는 거죠. 당연하겠죠. 예, 피해자 보호가 우선돼야 되는 것이고 전수조사를 할 때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수조사가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당에 모아놓고 손들어라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불러놓고 너 있으면 말해라. 아니면 메일로 답하게 한다거나 네. 그러면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전수조사를 할 때 피해자 보호와 그리고 전수조사라는 목적에 맞게끔 네. 아이들을 좀 좋아할 수 있는 보호관들이 가서 네. 외부에서 가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학교 내에서 자체 조사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면서 격리도 하고 그런 절차적인 새로운 조치들이 필요하다. 네. 그런 말씀이시고 이게 또 하나의 걱정거리는 조금 전에 또 나왔습니다만은 전혀 관계없는 아마 대부분일 것으로 보이는 선량한 선생님들도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제 네. 이 우리가 학내 스쿨미투를 바라보는 시각이 네. 교사와 학생 간의 어떤 대결의 구도로 가져가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닌가 보거든요. 네. 이 스쿨미투의 문제는 학내에서 어떤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자행하는 어떤 가해 교사, 네. 그리고 피해 학생, 그리고 잠재적인 피해자 이 대결 구도인데 네. 이것을 마치 이제 전체 교사와 전체 학생의 문제처럼 가져가는 게 문제라고 게다가 보거든요. 그 일부는 네. 또 그것을 뭐 거건과 연관시키기도 예, 예, 하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정말 선량하고 보통의 교사라면 음. 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네.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교사의 역할이고 네. 어떤 친구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을 때 이 친구들을 보호해주고 네. 지켜주는 게 저는 보통의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어떤 성폭력 문제를 아까 교사 교사 전부와 네. 학생 전부의 문제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게 이번 스쿨미투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게 SNS를 통해서 급속히 확산됐다는 부분이겠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과연 이게 학생들의 정언이 어디까지 힘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우려 뭐 이런 부분도 들었고요. 또 다른 피해자는 없는가?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친구들 자주 상담을 하고 하시니까 이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용기 있는 친구들이라고 보고요. 네, 격려를 해줘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어른들이 기성 어떤 여성들이 제기하지 못했던 것들 네. 못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발생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끊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용기를 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으니까 사실은 SNS에 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교육청이 있다거나 어떤 창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쉬웠을 텐데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렇네요. 어떤, 굳이 그런 창구들이 있다면 굳이 SNS에 이런 거를 올릴 이유도 없었겠네요. 당연하죠. 선생님에게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해결해주고 학교에 말하면 해결해준다면 아이들이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문제니까 뭐 안 된다고 해서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네. 방법,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과 루트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당연한 걸 틀린 걸 말하는 것이니까 그런 건 꼭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죠. 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SNS에 올라왔던 저 아이들의 글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지르는 비명, 그렇죠. 네, 호소 네. 그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다시금 듭니다. 이런 힘든 일 겪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 말씀 한번 또 충고를 해주시겠어요? 사실은 이제 이 성폭력을 이렇게 말을 하고 네. 이야기를 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말을 했을 때는 우리 사회가 만들어 나와 있는 법과 제도를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성폭력 상담소나 관련 기관의 도움을 청해서 네. 같이 해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혼자가 아니라는 힘도 생기고 네. 회복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명심해야 될 이야기인 것 같고요. 참 지난 학창 시절을 한번 돌이켜 보면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사의 모욕적이고 아니면 과도한 폭행 이 큰 상처로 남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특히 일부 선생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인 모욕감이라든지 성추행 뭐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상처로 남은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번 기회에 또 반드시 스승과 제자 사이에 건강한 관계가 좀 재정립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 나누면서 해봤습니다. 오늘 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